오늘은 특별히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옆에 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법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시장의 투자 난이도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네. 있는 와중입니다. 폭격을 맞은 뭐 3% 주저앉은 때가 있었으니 코스피 네. 코스닥 그 이후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투자자들은. 변동성. 네, 변동성이 더 대한. 생긴 거고. 예. 그렇지만 공매도에 대한 변수는 우리 시장이 성숙하려면 이겨내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 도입 이제 한 4월 정도 지났는데 재개하고 이제 뭐 시장에서나 투자자들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데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공매도를 재개한 금융감독원이나 뭐 자본시장연구원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킨 가장 큰 이유가 무차입 공매도를에 대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가 있는데 예. 지난번에 공매도를 전면 이 금지시킨 때가 2023년 11월입니다. 그때 두 가지를 사실 했어요. 잘 보시면 공매도하고 밸류업을 같이 했습니다. 예. 네. 이 두 가지의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2024년 2월,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때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분들이 대부분 젊은 MZ세대들이고 네. 이분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를 많이 한 쪽에 시장의 불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해서 뭐 인기를 얻겠다는 이런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민심으로 활용됐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논리를 정치적 논리로 풀면 이런 어거지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한 게 어쨌든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밸류업을 했는데 뭐 밸류업은 아시다시피 성공이라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럼 공매도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성공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차관인데 그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원성을 샀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매도는 너무 불공평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어쨌든 돈 있는 사람밖에 못 하는 거고 돈 있는 곳은 결국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인데 외국 투자자들은 더 심했어. 이게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거는 막을 수도 없고 모니터링도 안 돼. 이렇게는 우리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개를 하면서 가장 심의를 기울인 것은 바로 중앙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거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허점이 있는데요. 이 중앙차단 시스템의 허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신고한 곳은 이게 모니터링이 돼요. 근데 신고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를 안심을 못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최소한 당일에는 알람을 울려줘야 되는데 당일 알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지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일반 투자들의 요청이 부분이라서 이제 재개가 되었고 이 재개가 잘 굴러가서 돌아는 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온도차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온도차는 조금 네. 있는. 어쨌든 당국에서는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은 지금 선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전면 재개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뭐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확연하게 그런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변화를 포착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첫날은 확인했죠. 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2023년 11월 3일 때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금액이 한 7천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31일 날 첫날 거래 금액이 1조 7천억이었으니까 1조 정도 늘었는데 이 공매도 거래 금액의 90%가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확실한데 이제 약간 이게 헷갈리는 게 그날 사실은
세 가지가 악재가 겹쳤잖아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상호관세 발표. 이게 3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환율 불안에다가 공매도 재개까지 세 개가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은 네. 블랙먼데이가 된 건데 사실 공매도에 대한 그 요인을 정확하게 분析하려면 앞에 있는 상호관세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불안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믹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 효과가 외국인이 귀환도 왜 안 들어오지라고 사실은 상황을 인식하는 건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틀쯤 동안 우리 느껴졌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3일부터 당장 이제 상호관세 이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어제 굉장히 뛰었고요. 전세 70일까지 뛰었고 이 두 가지가 공매도 효과를 모두 상쇄시키고 남을 정도의 악재였기 때문에 네. 지금 공매도를 시작하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하기는 아직까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네. 예, 공매도의 효과를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면 재개된 이후에 공매도 과열 종목이 좀 상당하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좀 금지시킨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4월 1일 예, 그 코스피 그렇죠. 코스닥 이렇게 엇갈려서 있었는데 코스피는 14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29개 정도. 네. 그거 그래서 43개 어떻게 종목이죠. 보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온도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 연구원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고 오히려.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아?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는 예. 분위기고 개인 투자자는 그거 봐 라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온도차를 저는 좀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공매도가요 시작된 지가 400년 됐습니다. 400년이요. 네. 이게 주식시장이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네덜란드에서 당시에 굉장히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입해서 빌린 주식을 갚는 게 공매도 아닙니까? 네덜란드에서 시초가 있었네요. 네, 시초가 공매도의 시초가. 400년 됐고 예. 미국에서도 이게 자리 잡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네, 이제 없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도입된 게 1964년이니까 아직 이제 시행착오 전 중이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이 시장의 자본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이 시행 그리고 이게 대한 신뢰가 아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정말 한 걸음 스텝업하기 위한 중요한 아마 딘돌이 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매도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느끼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균형을 제대로 잡아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네, 편과 그럼요. 네.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엄청 또 시끄러웠고 이런 네.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게 이 공매도 네. 이슈거든요. 그만큼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전면 뭐 도입되고 다시 뭐 뒤로 물러서고 이러는데 시행착오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끈기없게 다시 재개되는 그런 흐름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공매도가 예. 지금까지 총 4번 정도 끊겼죠. 4번, 예. 이제 제일 처음 끊긴 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 서브프라임 때 그때는 8개월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 금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유럽 재정위기였습니다. 2011년도인데 어쨌든 짧게 3개월 정도 했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6개월 금지했다가 플러스 6으로 해서 금지했는데 그때는 부분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하고 나머지는 유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전면 해제된 건 5년 만입니다. 그 2020년 이후에 전면 해제된 건 5년 만이라서 세 분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복기를 해보면 세 분 다 그러면 금지 후에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은 이제 3개월 하고 1년 있다가를 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예. 2008년도는 3개월 후에
14% 올랐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는 17%가 올랐습니다. 이건 서브프라임 때 좀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7.4%, 6.5%인데 팬데믹 때는 요거는 약간 아웃라이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는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네, 급반등하면서. 그렇죠. 급반등하면서 네. 마이너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은 이 공매도 실시 재개를 하고 나면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는 건 맞는 것 같고 1년 있다가도 전체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 질서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 고려해서 굉장히 글로벌 샥 충격이 왔을 때는 일단 금지를 한다가 그렇죠. 풀고 나서는 어쨌든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죠. 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전면 재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들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예, 근데 사실 가장 타격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방산하고 조선이었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재밌게도 재개되고 나서 지난 3월, 4월가를 보면 오히려 방산하고 조선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이슈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상호관세,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공매도인데 예. 앞에 두 가지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먼저 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산하고 조선주가 뜰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상호관세 면에서도 방산 조선주가 아마 이득을 볼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직접적인 효과로 지금 보는 건 사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얼마나 공매도를 위해서 선차입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주가 아마 제일 타격이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2차 전지도 이제 공매도 1거래일 이후에 이제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호텔 신라, 하나, 카카오뱅크, 포스코 퓨처엠, 한샘, 한미반도체, HT 현대중공업이거든요. 6개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 이쪽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6.38% 떨어졌어요. 공매도 거래 상위 10개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공매도 효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일단 영향을 받는 곳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왜 그동안 급등했던 밸류에이션상 그거 보면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던 그런 쌓여서 종목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유의 섹터나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약간 안전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거죠. 보시는지. 보통 이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솔루션은 두 가지를 제안하거든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가라, 피해라.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왔죠. 공매도가 일단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각됐던 부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피하고 저평가 위주로 가라. 예. 저평가주 위주로 가라. 사실 기관 투자는 프로그램 매매수니까 이미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인데 이번 상황은 저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이슈들이 너무 커요. 상호 관세나 그렇죠. 인플레이션, 환율 이게 이런 너무 커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면 사실은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그 두 가지 상황으로 개인들은 피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이제 당장 3일 날 상호관세 발표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요. 예. 자동차, 반도체 타격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수출주도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공매도의 일반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죠. 그러면 공매도 언제 통할 거냐? 예. 이 파고가 지나간 다음에는 공매도 논리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당장 한 달간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 이제 4월 4일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에 정해졌고 이러면서 한 달간 불확실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간 굉장히 좀 그 변동성 파고에 휩쓸릴 가능성이 너무 우리가 많네요. 보통 수학에서 방정식을 풀 때 예. 3차 방정식 이후는 해가 없다 그럽니다. 못 푼다 그러죠. 지금 벌써 3차 방정식 됐죠. 거기에다가 4월 4일 지나면 탄핵 예, 이슈까지 하면 예. 이게 이제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되는 건데 예. 이럴 때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4차 방정식 풀 때 방법은 몇 개 함수를 그냥 상수로 두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그리고 이 공매도는 상수로 두고 네. 나머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봅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반도체 대형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그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이게 너무 이제 거니까. 이슈가 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오늘 삼성전자 역시 58,000원 선에 머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사실 장중에 20만 원 선 넘었다가 다시금 살짝 지금 네. 음봉,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97,000원 선, 역시 20만 원 선 못 넘고 있는 흐름들. 이게 이제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데요. 네. 뭐 사의 표명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이미 좀 발언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건 잠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이제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시키고 밸류업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제 상법이 어쨌든 거부돼서 폐기했지만 네. 금감원에서 이미 상법을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뭐 책임을 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저는 공매도 재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공매도에서조차 시장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국 편입은 정말 용원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매도라는 기능이 꼭 악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이번에 같이 좀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고평가되거나 주가가 급속하게 오를 때는 사실은 이 순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런 불신들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정부에서 좀 잡을 거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NCDS로 못 잡는다면 정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개인 투자를 요구한 대로 당일날 알람 시스템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기관들도 공매도를 했을 때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정부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 공매도가 안착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하실 때 잠깐 수급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외국인이 한 9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밑인데 지금 13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는 좀 붙는데 앞으로 좀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타 하루 만에 조정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이제 조선 기자재 로봇 관련해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이후 마켓 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